최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줄줄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서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 작가 등 84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데 해당 인물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은 탈세하려던 것이 아니라 회계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인기 작가의 사례를 제시했고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사주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고가의 사치품,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신강림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 야옹이가 지목됐습니다. 야옹이 작가 측은 이미 2022년 11월 16일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제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웹툰 외모지상주의로 큰 성공을 거둔 박태준 작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박태준 작가의 회사 더그림 엔터테인먼트에 파견해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더그림 엔터테인먼트는 약 1억 3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태준 작가 측은 국내 부가세가 아닌 2020년 6월 이전 발생한 글로벌 매출 관련 부가세 부분이다.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 누락이나 잘못된 부분을 자진 확인, 수정 및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민호, 권상우, 김태희, 이병헌 등의 톱스타 연예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호와 소속사 MI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민호 측은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상우와 소속사 수컴퍼니 역시 2020년 초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후 약 1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대당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입한 뒤 사적 사용을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권상우 측은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다. 일부 귀속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수정신고 후에 자진 납부했다.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정정신고한 것이다. 차량은 모두 업무용으로 운행을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권상우의 경우는 2005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기에 이미지 타격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또한 권상우가 지난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소재 빌딩을 약 280억 원에 매입해 임대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태희와 소속사 루아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었다고 합니다.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시점에 지급받은 광고 모델료가 전 소속사 매출이 아니라 김태희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병헌과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헌은 2년 전 서울 양평동 빌딩을 매각해서 시세차익으로 108억 원의 이득을 봤는데요. 빌딩 매입은 이병헌이 지분 100%를 가진 부동산 법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이병헌이 억대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탈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징금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생한다면서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 불인정한 것 같다. 또한 지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등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배우 김수영과 송지효는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 납세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배우는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모범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부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좋은 혜택 유지하며 모범 납세자로서의 명예 또한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한편 이와 같은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탈세 의혹 관련 보도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 추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비의도적 탈세와 의도적 탈세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하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특히 언론에서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구분하지 못한 채 유명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연예인 및 유명인들을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공인이라는 말을 수년 전 연예인 및 일부 유명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유명인들 역시 스스로 공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는 항상 그에 준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인간이 여타의 동물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성적인 사고와 도덕적 규범에 따른 행동 양식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를 이루고 유명해져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음에 만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향후 착한 공인과 나쁜 공인 같은 그들의 범주를 구분짓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부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 내놓는 기부와 같은 행위는 공인의 의무라기보다는 선행으로서 다른 범주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행 역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공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공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항상 구분짓는 일반인에 비해 법과 도덕적 준수 의무에 있어서 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탈세와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해에 수십에서 수백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그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러한 일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이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세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역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만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식을 벗어나는 그들의 해명 등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선 만큼 공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도저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일반인의 상식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길 바랍니다.